마감의 기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장 마감 특징적인 부분 어떻게 꼽아보셨을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영향보다는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별 섹터 위주로 크게 변동성이 나오는 장세였던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변동성을 보였죠. 개별주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 HAB가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 FDA 간암 신약 허가 불발 소식에 하한가에 가기도 했고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고 공매도 재개도 31일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된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있겠죠. 과거의 경우 K스탑 운동이라고 해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운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타깃이 됐던 게 HAB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좀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고평가된 섹터들 위주로 조금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MSCI 선진국 지수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향후에 장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섹터별로 계속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섹터별로 크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부분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밤사이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기를 전망하는 수치고 주요 지표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던가 제조업 신규 주문 이런 지수들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상보다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어요. 전월 대비 0.3% 감소한 수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럼 향후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부진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늘 경제 지표가 한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120.33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수입 상품이라던가 서비스 가격 변동에 반영이 되는 공급 물가 지수가 5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0.2% 정도 올랐는데요. 물가 지수의 경우에도 현재 계속해서 좀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에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지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은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서 20% 이상은 현금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거의 3월의 막바지로 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이슈에 주목해 보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4월 달에 관세 이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가운데 반도체 관련들이 오늘 좀 방어를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무역 수지가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고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355억 달러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4.5%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를 하다가 1월 달에 설 연휴로 인해서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가 11.6%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투심 회복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까지 갈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4월
4월 달에 반도체와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 부과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부과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반도체 위주로 많이 편입이 돼 있는 코스피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가져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4월 달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실시 됐을 때 그때부터 추가 매수 전략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의 경우 넥스트레이드 종목이 350개 종목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NH투자증권의 경우 3분 동안 주가가 30% 급락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거래가 많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한 가운데 종목 개수가 확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종목들 자체가 좀 변동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의 경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요 종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주요 종목들이 편입이 되고 있는 만큼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레이드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도입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전산상의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양철관의 경우에도 최근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로 있어서 사실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다음 주에 이 350개 종목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특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종목들 편입이 됨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와주는지 그 부분은 염두에 두면서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나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여기에도 상장이 되는지를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주 준비해 보셔야겠네요. 그렇다면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 여쭤볼 시간인데 월요일장에 어떤 종목을 좀 준비해 볼까요? 네, 여전히 경기가 불확실한 만큼 저는 경기 방어주를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오리온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농심도 들고 왔었는데 오늘도 경기 방어주 오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리온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 초코파이라던가 포카칩, 오징어 땅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중국 법인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매출의 경우 작년에는 42% 정도 증가세를 보였고요. 러시아의 경우 18%, 베트남의 경우 전년 대비 4% 증가를 하면서 해외 시장 중심으로 강하게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공장 가동률이 100%를 초과했는데요. 풀 가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생산 라인이 증설이 될 걸로 보입니다. 생산 라인이 증설이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소비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양회에서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13개 과자 제품 10.6%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같은 판매량이라도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인상된 원인은 코코아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초코파이는 이 해당되는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코파이에 대한 것들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초코파이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60여 개 국가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총 24종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누적이 8조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5조 5천억 원 정도가 이제 해외 매출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의 경우 초코파이만 해도 5,800억 매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누적에 대해서 8%에 해당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초코파이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국민 과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코파이 매출 성장에 따라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런 식품 관련된 종목들은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초코파이의 경우 매출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또 신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그
반응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 견과바라던가 육포 이런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카테고리도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라던가 미국 쪽에 신규 시장이 진출이 됨에 따라서 뭐 초코파이라던가 그동안에 주력으로 했던 과자 제품들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시장에 진출할 경우 초코파이의 경우에는 뭐 글로벌 매출 비중이 6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좀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리온의 경우 계속해서 좀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뭐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 정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 10% 정도 증가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주고 또 주력 제품이 있는 경기 방어주를 공략을 하신다면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오리온을 선정해 왔고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략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오리온이 2%대 상승을 하면서 12만 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추세 자체는 지금 이동평균선 정배열 구간대에 머물게 되면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구간대에서 좀 눌림목이 나와줬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사실 매물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배열 추세에서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주가가 저항을 많이 받았던 구간대를 살펴보니까 12만 원대 구간대도 있지만 그 구간을 조금 더 높인 14만 4천 원대의 목표가로 제가 설정을 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저는 좀 월봉을 보면서 많이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많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매물이 크게 쌓여있는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대가 9만 7천 원 구간대인데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정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악재 발생이라던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하락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손절가의 경우 9만 7천 원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리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우량한 기업이기도 하고 워낙 좀 주력 제품이 확실한 기업인 만큼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들고 가는 게 어떨까라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초코파이마저 가격이 올라버리는군요. 이제 마시멜로가 맛있으니까 서양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초코파이 가격 인상과 함께 해외 시장의 성장세 좋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13만 4천 원으로 또 설정을 해주셨는데 주요 증권가에서도 오리온에 대한 목표 주가 이번 주에 상향하면서 긍정적인 전망 내놓기도 했습니다. 교보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비롯해서 14에서 15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